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광기 어린 야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차갑고 번뜩이는 경제적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어떻게 20만 명을 넘는 대군을 무장시키고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최첨단 무기 조총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놀랍게도 그 비극의 씨앗은 조선의 한 광산에서 시작된 어떤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임진왜란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건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은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16세기판 소름 끼치는 실버워, 바로 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약 90년 전인 1503년, 조선에서 인류사를 바꿀 혁명적인 금속 청렴법이 발명됩니다. 바로 연은분리법인데요. 이는 납을 이용해 은석에서 순도 높은 은을 뽑아내는 당시로선 핵무기급 핵심 전략 기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선에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중종은 이 기술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가장 충성스러운 모범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조공이 아주 불리한 것만도 아니었는데요. 명나라의 특산물을 바치면 명나라 황제는 대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보다 몇 배나 비싼 비단과 약재를 답례품으로 내줬거든요. 하지만 은은 달랐습니다. 은은 명나라가 화폐로 쓰는 핵심 자원이었기에 만약 조선에 은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명나라는 무역이 아니라 일방적인 세금처럼 은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조공의 덫에 걸릴까 두려워 은광을 폐쇄하고 기술을 사장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일본으로 유출됩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가져가 시마네현의 이와미 은광에 적용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와미 은광은 산 전체가 은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는데 조선의 정련 기술이 더해지자 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쏟아내는 동아시아 최고의 자원 부국이 된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석유 부국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일본산 은은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명나라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의 은은 왜 그토록 자석에 이끌리듯 명나라로만 빨려 들어갔으며 도대체 명나라는 왜 그토록 은에 목을 맸던 걸까요? 사실 당시 명나라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정부가 마구 찍어낸 종이돈은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세금 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관리들의 부패가 판을 쳤죠. 결국 명나라는 생존을 위해 모든 세금을 오직 은으로만 내라는 일조 편법을 선언합니다. 1억 명이 넘는 국문이 은을 구하려 드니 명나라 안에서 은의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상인들에게 명나라는 은을 넣기만 하면 자산이 2배로 복사되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명나라는 외구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직접 무역을 막아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명나라의 물건을 직접 살 길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중간에서 조선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점령해 이 거추장스러운 수수료를 없애버리고 명나라라는 거대한 시장에 일본 주도의 다이렉트 은금융 시스템을 꽂아 넣으려 했던 겁니다. 이 전쟁은 미친 독재자의 객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무역 패권을 장악하려 했던 거대한 경제전쟁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동아시아의 지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명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납치해간 조선의 기술자들을 바탕으로 도자기 무역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며 번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단지 500년 전의 일로만 보이시나요?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반복됩니다.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를 만든 나라, 바로 1998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음악 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지만 그 가치를 몰라보고 기계 하나 더 파는데 열을 올리는 사이 미국의 애플은 아이튠즈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전 세계 디지털 유통 구조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불을 지폈지만 잔치는 남이 벌인 골입니다. 500년 전 조선이 연은 분리법이라는 치트키를 들고도 일본에 주권을 내줬던 비극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2026년 오늘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현대판 연은 분리법을 쥔 우리에게 역사는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만의 기술과 플랫폼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매달 천문학적인 구독료를 바쳐야 하는 디지털 조공의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임진왜란의 비극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모이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